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주식하는 개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항상 털린다는 공식을 마치 비웃듯이 요즘 동학개미들의 파워가 장난이 아닌데요. 지난 15일 코스피가 마이너스 4% 이상 빠졌음에도 바로 다음날 올려버리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발짝 물러나서 최근 증시에 대해서 잠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우리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틀 전인 지난 15일에는 우리 증시가 급락을 맞으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4.76%, 코스닥은 마이너스 7%까지 급격하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폭락의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시장이 열린 장중 한때 나스닥 선물지수가 2% 넘게 급락하게 되면서 그날 저녁에 열릴 뉴욕 증시가 5% 넘게 떨어질 거라는 걸 우리 증시가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장중에 진행되는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날 저녁에 열리는 뉴욕 증시의 개장을 나타내는 선행지표로 참고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중 한때 나스닥 선물지수가 2% 넘게 급락했다는 의미는 저녁에 열린 뉴욕 증시가 4% 이상 급락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져서 우리 증시는 저녁에 떨어질 미국 증시를 선반영해서 장중 오후부터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미국 증시를 선반영하면서 더 떨어졌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날 동시에 이어진 북한의 강경 발언 역시도 남북관계의 위기설을 재등장시키면서 우리 증시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일부의 전쟁 테마주로 알려진 방산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3월 이후로 뉴욕 증시를 포함한 우리 증시는 V자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를 포함한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과열과 고점 논란이 일게 됐는데요. 지난 15일에는 그런 과열이 있다는 논란이 있는 와중에 미국의 선물지수가 급락하게 되고 북한의 강경 발언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까지 동시에 고조되면서 우리 증시의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급락이 일어나긴 했는데 다음날 또 바로 밀어 올렸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지난 15일에는 개인들이 우리 증시의 급격한 하락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의 경우는 하루에만 1조 2천억 원 이상을 매수하면서 대한민국 증시 역사 이래 역대 5번째로 높은 매수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인들의 신용 잔고 역시도 꾸준히 늘어서 11조 8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급락한 이후인 어제 증시에서는 전날과는 확연히 다르게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우리 증시가 급반등한 이후에는 미 연준이 발표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미 연준은 기존의 회사채의 상장지수 펀드를 매입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간 개별 회사채까지 모두 사들이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영향에 장중 한때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지수 급등 시에 발생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게 되면서 지수와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됐어요. 뉴스에서는 동학개미의 파워가 대단하다 하면서 그런 기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저기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 최근에 시장에 불고 있는 분위기는 작은 조정이냐 큰 조정이냐와는 무관하게 조정 시에는 무조건 주식을 사들여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석 달간에 보여준 지수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조정 시에 꾸준히 주식을 사들였다면 작든 크든 어쨌든 간에 수익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근래 조금이라도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면 거의 먹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주변에서도 파란색만 보이면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조정 시에는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는 심리가 시장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의 학습 효과죠. 네. 이런 상황이 개인들의 신용 잔고도 늘리고 거래 대금도 늘려서 역대급으로 보지 못한 시장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증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반등은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에 공급된 유동성의 힘이 더해져서 상승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의 상승은 실물 경기의 회복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면서 뒷받침이 됐을 때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요즘 그거 아시죠? 조정 올 거라니 떨어질 거라니 그런 말 하면 돌 맞는 거 알죠? 네, 알아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과열됐다고 조심하라고 하던 전문가들도 너무 공격당하니까 이제는 대부분이 언급 자체를 안 하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다가올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다가올 조정을 대비하다가 조정이 안 일어났을 때 놓치게 될 수익보다는 조정을 맞았을 때의 손실을 대비하는 게 보다 중요한 시점이 지금의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수익은 내가 투자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면 기회는 항상 온다는 게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현재 증시를 포함한 실물 경제에서는 코로나의 재감염 확산이라는 2차 팬데믹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물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깊은 조정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선 북한 문제나 미중 간의 갈등과 같은 정치적인 이슈도 증시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락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뭐를 갖다 붙여도 다 이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 우리 증시는 변곡점에 처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작은 조정이든 큰 조정이든 어쨌든 앞으로 나오게 될 조정의 모습은 지금에 흥분되어 있는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시장이 지난 3월 이후로 지금까지는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시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기업들의 실적 감소와 실물 경기를 감안한 지수의 평가는 2150에서 2200 정도가 과열 국면의 척도로 보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높게 해줬을 때 적정선이 이 정도다 이 말이죠. 낮게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때 적정선은 더 낮겠죠. 그렇죠. 앞에서 말한 이런 지수대에 근접했을 때는 과열 국면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2138이라는 지수 자리는 상승에 대한 욕심은 줄이고 오히려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시장은 언제든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따라서 순식간에 급변할 수 있는 게 지금과 같은 시장인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순간 꺾이게 된다면 또 곧바로 바뀔 수 있는 게 지금의 증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로 우리 증시를 포함한 세계 증시는 실물 가치를 배제한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동성의 작용은 증시를 상승시키는 걸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동성의 작용은 하방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요. 증시를 끌어올렸던 유동성이 반대로 하방으로 쏠렸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꺾일 수 있는 게 또 유동성의 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유동성의 힘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소 느리더라도 지난 1분기와 2분기보다는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든지 그게 아니면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리스크와 함께 실물 경기가 꺾이는 자료들이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현금 비중을 높여나가면서 위험을 대비하는 모습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네. 또 이렇게 말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냐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락에 투자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 상황이 언제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살펴볼 여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이런 이야기하면 비아냥과 공격이 엄청 심한데요. 그래도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댓글에서 사업자 대출 받은 돈으로 투자하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며칠만 넣어놓으면 연이자가 커버가 되는데 왜 그 돈을 묵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개인들의 중요한 자금들까지 증시에 몰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